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오전 크마리가 이론, 계산 작업, 자, 시트 이름, 날짜 1시트 찾으시고 뒷부분에 있을 겁니다. 교재는 106페이지. 자, 표 1로 갑니다. 표 1. 표 1에서 주민등록번호, 자, 데이터 확인하시고 문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셀 범위에 있네요. 항상 확인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이용하여 생년월일, 요 범위에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 데이터 미드 함수 사용. 자, 일단 그러면 데이터 함수가 미드 함수는 뭔지 아시죠? 미드. 자, 문자 가운데서 문자 데이터 가운데서 특정 자료를 뽑겠다. 미드. 데이터는 연월일 의미를 가진 숫자 데이터를 날짜 데이터 변환시킨다. 그래서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 미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잔소리 같지만 미천을 준비하려면 복습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일단 안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복습을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또 금방 또 내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도 풀면서 시행착오, 그러니까 계속 반복 연습을 실습을 하셔야 내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내용과 함수명을 파악을 했다면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혹시 나와야 되는지 느낌이 오세요?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이 셀에 어떤 데이터의 종류가 와야 되는지 이해되세요? 파악되세요? 그게 파악이 되시면 사실은 함수 공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끝났다라는 건 흐름이, 기본적인 원리는 다 터득하신 것 같고요. 개별 함수 공부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 날짜 데이터가 와야 됩니다. 데이터 종류가. 왜? 그걸 뭘로 판단하냐고요? 이 녀석 때문에. 이 녀석 때문에. 생년월일이잖아요, 일단. 그럼 날짜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관련 함수가 요거잖아요. 일단. 그럼 이 녀석의 결과는 날짜 데이터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는 날짜 데이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센스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문제를 통해서 키워 나갈 거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날짜 데이터로 표현을 하려면 뭐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죠? 연월일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연월일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주민등록 앞 두 자리가 연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고 다섯, 여섯 번째가 일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연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그 문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라고 나와 있잖아. 자, 그러면 연도라는 정보가 필요하니까 이거 뽑으면 되죠. 자, 그러면 무슨 함수가 필요하죠? 왼쪽부터 두 개를 뽑겠다. 레프트. 자, 잠깐만요. 스톱. 레프트까지만 입력하고 잠깐 대기. 자, 문제에서 레프트 함수 쓰라고 나와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거 쓰면 틀린 겁니다. 시험은. 현실적으로 쓰면 안 되냐고 써도 됩니다. 사용도 되지만 문제에는 정해져 있는 룰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야 되니까 레프트를 쓸 수가 없죠. 레프트가 함수 사용하는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문제 잘 읽으라는 이야기고요. 문제를 그렇게 읽고도 레프트 씁니다. 실제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제한테 수업을 들었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거니까 우리 반은 없을 겁니다. 막.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레프트 함수 쓰지 못하는데 그럼 관련 있는 함수가 미드밖에 없네요. 이제 주어진 함수가 미드도 추출하는 거니까 그러면 미드가 레프트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자 그러면 미드 함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드 가로 열고 텍스트 원본 데이터 주민등록번호 콤마 잠깐만요. 점을 하나 빠뜨려 버렸군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스톱. 절차상 하나 빠뜨려버려서 뭘 빠뜨려버리면 자 어떤 형태의 수식이 작성될지 모르겠으나 그 수식이 여기 전체 다 나타날 겁니다.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빠뜨려버렸습니다. 이게 절차입니다.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하면 다 채울 수 있다. 수식의 형태. 그때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럼 C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절차를 빠뜨린 이유는 타성해져서 그런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제가 넘어간 거고요. 아니, 안 빠뜨릴 겁니다. 웬만하면. 자, 그 다음 스타트 넘버 몇 번째부터? 요게 레프트 의미를 가지려면 미드가 1이 되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뽑아 나가겠다. 그게 왼쪽이잖아요. 왼쪽 맨 처음이잖아요. 콤마 넘 캐릭터 추출할 글자 수 몇 개 뽑으면 되죠? 두 개를 뽑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가로 닫고 콤마 여기까지가 연도 정보를 뽑은 거고 이제 월 정보 뽑아야 되죠. 여기 세 번째 주민등록번호 세 번째 네 번째 가운데 있는 데이터 뽑으니까 미드라는 함수 필요할 거고요. 자 원본 데이터 텍스트 주민등록번호 상대 참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니까 주소가 달라야 된다. 상대 참조 콤마 스타트 넘버 월 정보는 몇 번째부터 있다고요? 주민등록번호 세 번째부터 있다. 콤마 몇 개 뽑을 거라고요? 두 개까지 뽑아야 월 정보다. 자 가로 닫고 콤마 자 현재 여기까지가 월 정보를 뽑아놓은 상태고 일자 정보도 있어야 되죠. 그럼 일자 정보도 가운데서 뽑아야 되니까 미드라는 함수가 필요할 거고. 자 텍스트 원본 데이터 주민등록번호에서 콤마 몇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시작하셔야 이게 일자 정보가 될 거다. 콤마 세 번째 추출할 글자 수 2 이렇게. 자 그러면 현재 화면상에 연, 월, 일 정보가 다 표시가 되어져 있네요. 이걸 뭘로 바꾸면 된다고요? 날짜 데이터로 바꾸면 된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라고요? 데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데이트. 그리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시험에 데이터 미드만 나온 게 요 지금 교재에 있는 나온 것만 이런 유형만 나온 게 아니고요. 데이터 레프트 미드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실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이것도 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다음 한 개는 잠깐 패스. 자, 날짜 20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108페이지.
자, 표 4번, 동그라미 4번부터 볼게요. 108페이지. 자, 준비되셨나요? 진행하겠습니다. 표 4번, 표 4에서, 표 5에서 죄송합니다. 표 5에서 입실 시간과 4번이죠. 죄송합니다. 표 4에서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입실 시간 데이터 확인하시고 요번에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시간이 두 개의 영역으로 나와 있군요. 시분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계산하고 시간 뒤에 시를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입실 시간 여기 시를 표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요 부분. 입실 시간에 시를 표시하겠다. 그럼 여기죠. 시 분이니까 여기.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삼각형에 입실 시간은 몇 시 정각이며 입실 시간은 몇 시 정각이며 수업 시간의 시에 해당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네요. 표시에 여기 입실 시간에 나타나는 꼴은 23시라고 나타나야 된다. 표시에. 먼스, 아워 중 알맞은 함수 사용. 자, 먼스라는 건 날짜 데이터에서 월을 표시해주는 함수고 아워는 시간 데이터 실 표시해주는 함수니까 당연히 뭐 둘 중에서 골라서 시간 관련된 함수는 이것밖에 없네요. 그럼 아워 함수 써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데이터 연결 연산 M% 연산자. 그리고 자, 그 다음 구조를 보면 식 작성 구조를 보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이고요. 자동 채우기 한번 사용하셔야 되고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눈에 이제 보이시죠 이거? 이 정도는. 왜냐고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자동 채우기 사용하지 않거나. 뭐이 정도를 몰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을 가져와서 시를 표시하면 수업 시간에 이게 입시 시간에 시에 해당된다. 자, H1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각 과목의 수업 시간이니까 주소가 다 틀려야 되겠다. 상대 참조. 오케이. 가로 닫고 자, 엔터 치면 어떤 숫자 값이 나오 이제 상상합시다. 우리 이제 며칠 했으니까 수식을 함수를. 자, 엔터 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에 연결시켜야 또 다른 정보를 연결시켜 또 다른 데이터를 연결시켜야 된다. 나타내려면 연결시켜야 된다. M% 연산자, 시라는 문자 표시, 직접 입력, 문자,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셔야 된다. 절차. 그리고 엔터. 자, 3번 갈까요? 왼쪽에 3번, 표 3. 표 3에서 오늘부터 시험일시, 시험일시 범위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날짜 데이터네요. 남은 일수를 잔여일수로 한다. 자, 그러면 잔여일수가 뭔지는 아시겠죠? 느낌상. 그러면 기준이 뭐죠? 잔여일수를 계산하면 기준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 날짜는 저기 시험 일시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럼 기준은 문제 읽어보시 같이 읽고 계세요?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수업에서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왜 자꾸 여기만 관심을 가지세요? 이거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 수업에 이걸 관심을 가지려면 교재에 있다니까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뭔가 문제 잘 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 이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러 지금 저한테 와 계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수업의 방식을 제가 그대로 하시라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제가 또 언성을 높인 이유는 자꾸 제 얼굴이나 화면을 보셔야 될 타임과 교재를 봐야 될 타임과 그게 자꾸 어긋납니다. 그러면 뭔가 내가 공부하는 방식에 저하고 코드가 안 맞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제 방식대로 잘 따라오시려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쭉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라는 표현에 문제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잘 기억. 그게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야 자녀 일수를 구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자녀수 구하죠. 그다음에 today, days라는 함수. 그럼 days라는 함수는 두 날짜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함수니까 이건 따라오지 마시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날짜 데이터는 이면에 뭐 숫자 데이터로 되어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산술 연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시험 일시에서 오늘 날짜 직접적으로 참조할 데가 없으니까 문제 투데이가 있었죠. 그럼 투데이 같은 함수를 이렇게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냥 요거 이제 시험 문제에 이제 충실한 내용은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시험에서는 이 방식이 아니죠. 데이스라는 함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 내용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함수가 뭐라고요? 그게 데이스라고요. 두 날짜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함수. 이꼴. 또. 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고요. 자동적이 한 번 사용해야 될 구조입니다.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이꼴. 데이스. 엔드 데이트. 종료 날짜. 여기서는 시험 일시에 해당될 거고요. 각 개인의 시험 일시니까 상대 참조, 콤마, 스타트 데이트는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죠. 기준점은 문제에서 있네요. 표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그래서 tod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된다. 바로 닫고 그리고 end. 우리 자녀 일수를 뭐라 그러죠? 보통 자녀 일수라는 표현보다는 d 며칠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우리가 D-Day라고 그러죠. D-Day. 뭐 그런 표현을 이 행사가 진행될 이벤트가 진행될 날짜가 676일 남았다. 뭐 그런 이야기. 그다음 표 2로 가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물론 약간 어려운 난이도도 있긴 하지만 그냥 앞에서 기본 함수 배웠던 내용에 뭐 조금 뭐 한꺼풀 더 뭐 그 정도 수준이니까 아직 어려운 거 안 했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내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표 2번은 제가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정답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만 해보시고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체크하셨다가 다시 한 번 더 복습도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입니까? 자리가 시험장이잖아. 시험장. 시험장에서 잘 하는 게 돼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건 어제 하셨던 내용과 연관성, 어제 했던 내용입니다. 근무연수 계산하는 거, 나이 계산하는 거 어제 하셨거든요. 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해야 되고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근무연수 계산은 기준 날짜가 자료에 지금 표에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오늘 날짜 투데이를 이용해서 여기서 뭐 연도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어 여기 입사 날짜에 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럼 입사 날짜를 가져와서 연도를 표시하겠다. 그러면 H3은 상대입니까? 항상 수식 작업할 때 자동차로 쓰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주소가 들어오면 뭐 상대인지 절대인지. 아, 개인의 입사 일자니까 서로 다른 주소가 나타나려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상대 참조. 전제 조건은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자, 가로 닫고 엔터. 자, 아마 이렇게 하고 다들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아마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을 건데 이건 아마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 당연히 여러분들 숫자 값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엔트리 쳤을 거 아니에요. 예상을 하고. 근데 다른 형태가 나왔죠. 그러면 무슨 기능이 여기가 적용이 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숫자 값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 그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형태가 다르게 나오네요. 일단 뭘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네, 셀스 식 중에 표시 형식이라는 거. 그래서 아마 이 셀에 표시 형식이 적용이 되어져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숫자나 연상에도 숫자나 뭐 특정 서식으로 없음으로 바꿔놓으세요.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 시험은 이렇게 바로 나올 겁니다. 이 예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뭐 이 예제를 손댄 것도 아니고 출판사에서 만들 때가 됐나 봅니다. 일단 뭐 그런 거. 이런 것도 하시다가 이제 의무점 들면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일단 한 개는 또 잠깐만요. 아, 요거 왼쪽 편에 1번 갑시다. 조금 수준을 좀 높입시다. 아니, 높이는 게 아니고 오늘 수준 높은 내용을 오늘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표일에서 응시 이거죠. 범위 날짜 데이터네요. 월요일부터 이 날짜의 요일이 월요일에서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로 주말이라고 요일 범위에 나타나요. 그럼 요일 이 범위에는 평일이나 주말이라는 문자가 표시가 되어져야 된다. 내용 이해하셨을 거고 단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한다. 이게 뭔지 와닿지 않으시죠 아직? if weekday 함수 사용. 자, 그러면 혹시 요일을 직접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해서 일요일까지의 요일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함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요일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함수는 없습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면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고 계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요일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함수는 없어도 무슨 함수는 있다고요? 요일에 특정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의 위치 값을 나타내주는 함수는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위크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달력의 유형은 1번 일요일부터 시작한 달력, 월요일부터 시작한 달력이.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에 있는 그 내용이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라는 거, 월요일이 첫 번째 요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달력을 2번 달력이라고 했습니다. 2번 달력, 그런 달력을. 자, 그러면 일단 이 일을 진행을 하려면 뭐 평일 주말을 표시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어찌됐든 요일을 알면 제일 좋은데 요일을 알 수가 없으니 요일의 위치 값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이꼴 요일의 위치 값을 나타내는 함수 위크데이 바로 열고 시리얼 넘버 날짜 각 개인의 응시일 상대 참조 콤마 달력의 유형은 뭐 문제에서 있었던 월요일이 첫 번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달력을 2번 달력이라고 합니다. 2 바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종류가, 경우의 수가. 그러면 1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럼 1에다가 의미 부여를 해봅시다. 1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월요일, 월. 2는 하, 3은 수, 4는 목, 5는 검, 6은 토, 7은 일. 7은 1. 자, 그러면 평일이라고 표시하는 건 방금 문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됐죠. 그럼 이 지금 현재 자료에서 1번부터 5번까지라는 이야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하셨습니다. 이거 구조가 같은 겁니다. 이거 등수가 몇 3등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구조가 같은 거라고요. 다만 함수명만 달라졌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복습을 하면 수업에 재미가 있고 시험 준비가 잘 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습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함수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물어봐야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요일의 위치값이 5 이하이냐. yes, no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1부터 5 안에 들어가게 이게 이제 물어봤으니까 이게 true가 되겠죠. true일 때 무슨가 표시? 평일.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뭐 그렇지 않음이나 표현을 합니다. 그게 주말. 그러면 이 상황에 맞는 함수가 조건의 결과 true, false에 해당되는 값을 표시하겠다. 무슨 함수? if 함수.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어떤 형태로 작성하든가 중간 과정에 true, false가 나와야 된다. 첫 번째 인수는. 그러면 이 형태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콤마 만족한다면 value if true 평일이라는 문자를 표시하겠다.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 변부 처리. 콤마 세 번째 인수 주말이나 문자 표시 쌍따옴 변부 그리고 if 함수 가로 닫고 엔터. 자, 넘어갑시다. 한 개 남았는데요. 어쨌든 뭐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해서 다 해드릴 테니까 넘어갑시다. 자, 텍스트 시트로 넘어가시고 저희들 교재는 113페이지 준비되셨나요? 자, 진행합시다. 표 1에서 선수명의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이렇게 읽을 때 사실은 이 문제를 읽을 때 이제 함수명이 딱 떠오르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그 문제 제시하는 함수명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이라는 이 말 속에는 나머지는 뭐 소문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런 함수가 뭐가 있다고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프로프라는 함수가 있어요. 프로프. 변환하고 팀명의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여 자 대문자로 바꾼다라는 건 전체 대문자로 바꾼다 뭐 어퍼 그런 게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선수명 이 영역에 표시하시오. 표시에 선수명이 김지 팀명이 라이온스이면 김지 가로 열고 라이온스 가로 닫고로 표시하시오. 어퍼 프로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문제 읽으니까 내 생각과 딱 맞아 들어가죠. 금상첨화라고요. 그 다음 M% 연산자 사용. 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고요.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하셔야 될 구조이고 상대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작성합니다. 이꼴 선수명을 가져와서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프로퍼. 가로 열고 각 개인의 선수명이니까 개별 선수명이니까 상대 참조 엔터. M% 연산자 붙이는 거 이제 바로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연결
그 다음에 쌍따옴표 가로 열고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제 정보는 일단 선수명, 팀명 두 개가 기본적인 정보고요. 그 외에 또 가로 열고 닫고 나는 또 데이터도 들어가야 되니까 또 다른 정보를 데이터를 연결시켜야 된다. 연결시켜서 화면에 표시해야 된다. M%. 엔터. 그 다음 가로 안에 뭐 팀명이라는 데이터가 또 와야 되죠. 그러려면 연결시켜서 표시하셔야 된다. 연결. 팀명을 가져와서 대문자로 바꾼다. 업. C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각 개별 팀명이죠. 주소가 달라져 있구나. 상대 참조. 가로 닫고 연결. 가로 닫고라는 문자 연결하여 표시. 그리고 엔터. 뭐 이 정도는. 자, 4번 가겠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오죠. 자, 동그라미 4번 표사에서 학과 데이터 확인하시고 이런 거네요. 문자네요. 앞 세 문자, 앞 세 문자. 자, 시험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배웠던 그 함수명의 용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대로 나오지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뭐 운이 뭐 쉽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의 표현이 좀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국어 실력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 보면 앞 세 문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배운 대로 바꾸면 왼쪽부터 세 개를 뽑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자, 와 입학일자 숫자 날짜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연도를 이용한 연도 뽑겠다. 무슨 함수? 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딱딱 나오면 됩니다. 일단. 물론 틀릴 수도 있고요. 판단이. 자, 입학 코드 영역에 표시하시오. 학과의 글자는 소문자로 표시하고 표시에 학과가 헬스케어이며 이고 입학 날짜가 2005년 3월 2일이면 HEA 2015라고 표시하고 레프트 로워 이 함수. 자, 소문자로 바꾼다는 함수가 첫 번째 생각해 그게 로우라는 함수를 써야 될 자리인가 봅니다. 그리고 M% 연산자 사용하라. 3개, 총 4개의 내용을 사용하라는 얘기네요. 수식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오 자동적이 한번 상대 질문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꼴. 자, 학과 코드의 앞 세 글자 왼쪽부터 3개를 뽑겠다. 레프트 G16 각 개별 학과명이기 때문에 주소 형태는 상대 참조. 자, 원본 데이터 레프트 입장에서 콤마 몇 개 뽑을 거라고요? 3개. 뽑아놓고 보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옆에 뭐 입학일자 연도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데이터가 와야 되니까 연결해서 표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 입학일자 값을 가져와서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를 표시하겠다. 이어 H16은 각각의 입학 날짜이다 보니 주소는 다 달라야 되겠네요. 상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자, 이게 끝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이 전체 자료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소문자로 바꿔라. 자, 이때 자 방금 결과를 잠깐 눈으로 확인을 하셨는데 여기는 문자고 여기는 숫자 형태죠. 예? 그러면 로어, 어퍼, 프로퍼와 같은 함수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영문자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한글이나 숫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소문자라는 개념은 영문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상식으로 그냥 알만한 내용이죠. 표로 가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문제 내용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항상 머릿속에 이거 생각하고 계세요. 수식어 형태가 반복적 나타나는 자동식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의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몸에 자연스럽게 배이는 게 항대질 때를 고민해야 된다. 자, 이꼴. 자, 일단 코드가 와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연결 대시라는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거 서로 다른 데이터 정보거든요. 그러면 뭐 다 이제 그 다음 그 옆에 뭐 월 정보가 나 연결되어 된다 그랬죠. 그러면 M% 연산자 생산 일자를 가져와서 자 주소는 상대 참조 월 정보를 표시할 거다. 이렇게 하다가 상상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엔터 쳐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대시를 또 넣으면 되겠고요. 대시라는 것도 또 다른 정보이기 때문에 직접 입력, 쌍따옴표 처리. 그다음에 그다음 그 옆에 연결, 인식표, 이메일 셀을 선택해서 방향키로 이동. 제가 요것만 가르쳐 드렸나요? 방향키 이동. 나중에 또 상 닥칠 거면 그때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대문자로 바꾸라했죠.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숫자에 대해서 영향을 숫자나 기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문자이면 영향을 미친다. 자, 오른쪽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은 같이 할게요. 잘 되시면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혼자 하셔도 되긴 한데. 자, 6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표 6에서 도수 코드 문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앞뒤에 공백을 제거한 후 앞뒤에 공백이 있나 봅니다. 잠깐 제 화면 봅니다. 제 화면 봅니다. 도수 코드 데이터 앞뒤에 공백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오케이. 자, 제거한 후 저 제거랍니다. 그럼 공백 제거 트림이라는 함수가 떠올라야 되고요. 트림 공백 제거 의미가 뭐라고요? 정확한 의미는 앞뒤 데이터 앞뒤 공백은 모두 제거, 가운데 있는 공백은 한 개만 남겨둬요. 가운데는 지금 공백이 없으니까 앞뒤 제거.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트림이라는 함수를 떠올려야 되고요. 제거한 다음에 바로 후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변환된 문자열 뒤에 KR이라는 대시 KR이라는 문자를 추가해 놨더니 연결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수식 형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써야 되고 대문자로 바꾸는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되고 대문자로 바꾸는 함수는 뭐 어플한 함수를 쓰면 되고. 자, 일단 공백 제거부터 처리하셔야겠네요. 트림 가로 열고 도서 코드의 값을 가져왔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없은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데이터의 길이라는 함수 기억나세요? 랭스의 len 라는 함수. 자, 화면 보세요. 아니, 아직 안 하셔야 됩니다. 안 하셔야 됩니다. 9자. 여기는 확인만 시켜드릴게요. 확인만. 정말 공백이 제거되는지 안 되는지. 보이세요? 네? 공백 제거 됐습니다. 한 후에 대문자로 바꾸랍니다. 문자에만 이제 영문자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 이후에 다시 대시 KR이라는 문자를 연결시켜라. 나타내라. 연결.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대시 KR.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야 된다. 문자 데이터. 자, 오른쪽에 논리 1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논리 1. 그리고 교재는 117페이지.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지금까지는 직관적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머리를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생각으로 문제가 풀리면 뭐 두 번, 세 번씩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자, 솔직히 만만치 않은 것들입니다, 이제. 자, 일단 2번부터 가겠습니다. 2번. 표 2번부터 가겠습니다. 표 2에서 1차, 2차, 3차 점수 중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결과에 표시하시오. 일단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읽었던 내용 속에 조건이 몇 개 보이시죠? 조건 보이셔야 됩니다. 일단 뭐 차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1차, 80차 그게 그걸 문장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1차가 80 이상이다 라는 문장 한 개, 2차가 80 이상이라는 문장 두 개,
3차가 80점 이상이나 문장 3개. 그걸 합쳐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어 실력 이야기하는 거. 그럼 조건 3개가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뭐 국어 실력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뭐 하루아침에 크게 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 뭐라고요 이제? 그럼 조건이 3개잖아요 지금. 그럼 3개 이상의 조건, 2개 이상의 조건은 뭐에 뜬다고요? 엔더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죠. 이 3개의 조건은 엔더입니까 오화입니까? 교재에 있는 문제 내용 그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자꾸 제 화면 보고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시험장에 따라가서 옆에서 제가 정답을 가르쳐 줄 사항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거기 보시면 문제의 문맥에 하나라도라는 표현이 보일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죠? 적어도 하나라는 의미죠. 오화입니다. 오화. 이 3개가 다 오화 관계입니다. 오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오화라는 큰 조건입니다. 예? 큰 조건 하나를 만족한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대답하겠죠. 만족한다면 합격이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 그렇지 않음이라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 그렇지 않음이라는 표현에 뭐 그 외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앞에서 봐왔거든요. 그럼 나머지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2개 중에 일단 크게 보면 2개 중에 한 개는 이미 처리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따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라고 하는 겁니다. 불합격. 자 그러면 함수로 돌아갑시다. 오화 조건은 무슨 함수를 처리한다고요? 오화 함수로 처리합니다. 그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합격, 만족하지 않으면 불합격, true일 때 합격, false일 때 불합격. 무슨 함수 사용한다고요? if 함수 사용한다. 요렇게 문제 파악이라는 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용 파악이라는 게. 자 그리고 수식 형태 방표조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에 한번 써야 되고 상대 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요렇게. 자 그러면 이꼴 1차 값을 가져와서 상대 참조 80 2차 값을 가져와서 80 3차 자 잠깐만요. 뭐 물론 셀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한데 그냥 잠깐 제가 딴 이야기 잠깐 하고 갈게요. 우리가 요 포인트일 때는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클릭을 할 수 없다고 설명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방향키를 십자가 상태에서 이미 셀을 선택하시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주소를 표시하세요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가 선택하는 제3셀의 주소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이 가능하다면 직접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제3이라고 이렇게 직접 적으셔도 상관없다. 자, 80 이상. 그러면 이 세 개의 조건이 무슨 관계라고요? 오화 조건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화 조건은 무슨 함수 처리한다고요? 오화 함수 처리한다. 에? 그러니까 애우려고 덤벼들면 이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어쩔 수 없습니다. 수학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논리적 사고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절차. 난 이런 게 싫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다른 일을 하셔야겠죠. 자, 본인 몸에 맞는. 그러면 true, false가 나왔다. true일 때 이 오화 조건에 대해서 합격, false일 때 불합격. if 함수. 자, if 가로 열고. 자, 추가 설명 좀 할게요. if 함수 자리에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어떤 형태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처음에 어떤 형태를 작성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저 마법사에서 오른쪽에 중간 가정에 true나 false가 나와야 됩니다라고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때 조건으로서 많이 쓰는 방식이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뭐 이런 일이다 이런 일이 아니다 그런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쓰는 형태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꼭 비교 연산자가 있어야만 true, false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오화 함수나 엔드 함수도 작업을 하면 결과값이 뭘로 나옵니까? true나 false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꼭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은 또 버리셔야겠죠. 자, 콤마 합격이나 문자 표시 아니면 불합격.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뒷방 색깔을 닦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if가 붙으면 어렵습니다. if가 붙으면. 조건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if가 들어가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경우의 수잖아요.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지면 우리 머릿속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체질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자, 그 밑에 있는 건가요? 4번. 아, 죄송합니다. 3번. 표 3으로 갈게요. 표 3. 마무리되셨나요?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